전라남도 동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 벌교에 인접한 곳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인구가 약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진짜 시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됐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고을이었죠. 자, 이 작은 마을에서 살던 아이. 훗날 노동의 새벽이라는 노동시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군부 정권 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수로 살았고요. 7년 6개월 만에 석방된 후 민주화 운동가로 복권되었으나 국가 보상금을 거부했죠. 이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바로 박노해 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야만의 그 시절 비인간적인 거친 세상 속 박노해 시인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읽을 책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박노해 시인이 어린 시절 말씀드린 작은 마을 동강에서 지내면서 했던 경험, 기억들을 엮은 수필집 눈물꽃 소년이라는 책을 볼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 여러분의 관념 속의 박노해 시인을 잠시 잊고 1960년대 어디쯤을 살았던 어린 박기평, 이 박노해 시인의 본명이에요. 이 기평이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이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읽다 보면 그 방언에 막 젖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잘 이제 구사를 못하니까 오늘 방송에서 제가 사투리 흉내를 낼 건데 이 일부 발췌해서 읽는 거니 조금 너른 마음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기평이를 부릅니다. 아가, 정미소떼기 몸살이 심한갑드라잉. 찹쌀에 낙지 고왔으니까 가져다 드리고 오니라잉. 어린 기평은 할머니가 주신 이 녹그릇을 들고 행여나 쏟을까봐 조심조심 정미소로 갑니다. 아이고, 평이가 이걸 여기까지 들고 왔다냐. 고맙다잉. 잘 먹고 얼른 일어나마. 할머니께 감사 인사 전하그라잉. 또 어느 날은 할머니가 골목에서 놀고 있는 평이를 부릅니다. 아가, 샘터 옆 새댁이 첫 애를 낳고 나서 젖이 잘 안 나온갑드라잉. 고깃국 고았은께 새우젓 간해가지고 다 드시라 전해라잉. 그런데 이번엔 그릇이 아니라 냄비였어요. 할머니, 이거 무거운디요. 이 샘터까지 가다가는 팔이 빠지거든요. 살짝 죽는 소리를 해보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어린 평이 끙끙대면서 냄비를 들고 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오던 동네 누나를 만납니다. 또 큰 팽나무 아래 동네 샘터에서 무랑 아욱이랑 꼬막이랑 파래김 같은 저녁거리를 씻고 이제 물을 뜨러 온 동네 누나들과 아주머니들도 만납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평이는 그러니까 애가 나왔는데요. 젖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팔은 겁나게 아픈데요. 근데 할머니가 가져다 주라고 하는데요. 말하면서 횡설수설해요. 이 평이를 만난 사람들은 이 어린 평이가 귀엽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해요. 아이고, 너가 할머니 마음씨하고는 평이가 다 컸다야. 할머니가 굽어질수록 평이는 아기 장군처럼 자란다야. 장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평이는 이 냄비가 무거워서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새댁네 살인문을 엉덩이로 밀고 마루에 내려놓고서야 털썩 주저앉았어요. 새댁은 아가를 안은 채 얼굴을 내밀었고 그 집 아저씨는 외양간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귀한 것을 가져다 주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잘 먹고 저 집으로서 아이한테 먹이고 나면 안고 찾아뵙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평이 멋져보네. 고맙다. 이렇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받고 인사받는 좋은 일은 꼭 이 평이를 불러서 시키곤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또 얼마 뒤에는 정말 벼락처럼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아가,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주름지고 닮아지고 흙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이 총총할 때 좋은 것 많이 담고 좋은 책 많이 읽고 몸이 푸를 때 힘도 쓰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손발 좀 아낀다고 금손이 되겠냐 옥손이 되겠냐. 좋을 때 안 쓰면 사람 베린다잉. 도움 주는 일은 미루지 말고 있을 때 나눠야 쓴다잉. 다 덕분에 살아가는 것인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평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말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놓고 사고를 치기도 했죠. 이듬해 봄날이 왔어요. 평이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건너집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아저씨 말로는 그 아저씨네 집 담장이 무너졌는데 혹시 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오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전해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평이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집집마다 들러서 일손을 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30명이 넘는 장정들이 아저씨네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사실 무너진 담장이라 해봐야 그렇게 많은 손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었나 봐요. 동네 청년들과 어른들은 흙을 이기고 돌을 고르고 척척 담장을 쌓다가 집에서 차려낸 술상도 비우면서, 그러니까 반쯤은 놀고 반쯤은 일하면서 금방 담장을 완성했어요. 내친 김에 뒷산에서 진달래, 다복솔, 동백 몇 그루 떠와서 이 마당에 심어주고 또 이 장마 물길, 도랑 보수까지 말끔하게 끝냈죠. 건너집 아저씨 아줌마는 음식이며 막걸리며 일하면서 다 먹어버려서 이제 모두 동나버렸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작은 잔치, 모임이 된 거죠. 시골 마을의 동네 일이란 그랬다라고 저자는 회상합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노작노작 느긋느긋 돌아가는 시간이요. 어른들은 평이 덕에 동네 사람들 다 모였다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날 이후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해지면 사람들은 평이를 찾아왔어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손 좀 빌릴 수 있냐고 전해달라라고 하면서요. 강가 빨래터 손 좀 보게 남정네 몇몇 와서 이 바위 좀 깔아달라고 전해줘. 동네 우물에 이끼가 떠오르니까 이거 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일손 좀 모아볼래? 염전 물수레가 고장났으니까 이거 해지기 전에 좀 수리해버리자. 그럴 때마다 평이는 매번 더 단정하고 더 사력 있게 더 환한 낯빛으로 일손을 청하러 마을 한 바퀴를 돌아다녔습니다. 평이가 마을을 돌면서 손 좀 빌려달래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너희 할머니한테 보살핌 받은 게 얼만데 평이가 부르면 안 갈 수 없지. 또 혹은 평이가 동네 한 바퀴 돌았다 하면 일손이 넘치게 보이네. 야, 이러다 커서 나라 한 바퀴 돌았다 하면 온 나라 일손 다 모으겠다 라고 하시면서 기꺼이 반겨주셨습니다. 기평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을 어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 말이 가장 아픈 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여인 이 어린 평이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서 어린 평이를 북돋아주고 또 어린 아이의 꺾인 날개를 되살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뒷집 아저씨에서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그들의 속 깊은 배려와 보살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기평은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시절 또 이런 공간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매 편을 읽으면서 눈시울에 계속 눈물이 찼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아마도 그리움은 아닐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 어린 아이 평이는 어른들로부터 어떤 각 잡혀 있는 가르침을 받거나 잘 설계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은 그저 세상을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를 보살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뿐이죠. 고맙게도 훗날 시인이 된 이 평이는 이러한 고마운 부분들을 모두 예쁘게 해석하고 잘 기억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을 겪었던 이 평이가 주눅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꺼내어 놓기도 하고 역할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 마을 어른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평이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성장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30편이 넘는 이야기 중 단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이 책 속에 녹아든 이야기들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개인적 감상입니다만 제 마음이 유독 뜨거워진 이유는 제 곁에 있길 바랐던 어른들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어른들의 모습이 이 책 속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차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세상이죠. 주머니 속 사탕을 어린 아이에게 건네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어른의 호의가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그것도 입에 넣는 음식을 이 어리고 유약한 아이에게 강제하는 생각 없는 행위로 비춰지기도 하는 세상이니까요. 혹은 오늘 이야기처럼 깊은 속내를 가지고 티나지 않게 아이에게 힘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어른들의 행동이 쉽게 오해가 되고 잘못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시절의 깊은 속내를 느끼게 하는 이 책에 감동했던 것 같아요. 이 수필집 마지막에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야기다. 자기 시대를 온 몸으로 관통해온 이야기, 자신만이 살아온 진실한 이야기,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내가 남겨줄 것은 여기까지 품고 온 그 사랑의 불이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걸어온 한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다. 어린 날을 품어 기른 이들은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시대를 견뎌냈다. 그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 그들이 내 안에서 말을 한다. 우리는 그 모든 걸 품은 위대한 역사적 존재다.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내 안의 소년이 말한다. 힘든 거 알아. 나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너에겐 누구도 갖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 있고 여정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어. 그 눈물이 꽃이 되고 그 눈물이 길이 될 거야. 자, 어쩌면 이 말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의 어른들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꼽히는 문장가가 만든 에세이들이 가득한 이 책은 오히려 매우 쉽게 읽힙니다.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이 남도의 방언과 수십 년 전의 시대를 반영한 단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리 없이 마음속에 싹 스며들죠. 정말 오랜만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으로 제공합니다. 청취자 의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